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RPA 확장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추가 기능 설명과 RPA와 연계한 AI 솔루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 소개 미리 좀 했었지만 드리고요. 이번 발표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자동화 솔루션 업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워제는 2002년 설립되어서 한 20년이 된 IT 전문 회사로서 다양한 고객과 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년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이 이제 대세라고 보고 RPA와 챗봇, OCR과 같은 AI 분야에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120명 정도 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4년간 금융, 제조, 서비스, 공공 등 국내 최대 RPA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 AI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탑3 RPA 솔루션 업체입니다. 미래 DX 자동화로 인해 자동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방향성 제시와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업계 유일하게 RPA 기능 모두를 100% 웹으로 전환시켜 RPA 분야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클라우드 RPA 시장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00만 개 봇이 가동 중이며 고객 규모는 글로벌하게 4,000여 개 이상, 국내에도 대기업 포함해서 200개 이상 기업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미국 회사는 자연어 기반 대화형 AI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2014년도 설립되었고 가트너와하고 포레스터에 의해서 대화형 AI 리더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포춘 500 기업들이 사용 중이고 1억 명 이상의 소비자와 50만 명의 회사 직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사가 있고 현재 온라인 쇼핑, 제조, 소비재, 화학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RPA 시장은 약 4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입기인 18년까지는 해외 시장 RPA 사례를 참고로 국내 금융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시범적으로 전사 공통 업무에 적용했었습니다. 확장기인 20년까지는 대기업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RPA를 도입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소기업과 공공부문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전사 공통에서 단계별로 조직 단위 업무나 계열사로 확산되었습니다. 21년 이후 단계는 민주화와 고도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큰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1인 1보 체계로 시티즌 디벨로퍼 양성과 로우 노코드 코딩으로 사용자가 직접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하는 그런 교육 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도화 측면에서 RPA와 연계한 대화형 AI, 지능형 OCR 자동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미래 DX 기술 전략으로 세 가지 주요 트렌드인 사람 중심, 위치 독립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꼽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관점에서 미래에는 고객과 직원의 행동을 잘 분석해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구매 경험과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위치 독립성은 클라우드나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능 저하 없이 사용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거래를 경험하도록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 리커버리 단계가 왔을 때 거래가 다시 급증하더라도 추가 인력이나 자원 증가 없이 AI 수단을 잘 이용해 대처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자동화는 이제 다양한 AI 기술을 잘 결합해 기업의 자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는 초자동화를 위해서 6가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RPA 위주로 단순 자동화를 해왔었다면 앞으로는 타스크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디지털 오퍼레이션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의 AP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화형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챗봇을 도입해 고객과 직원이 새로운 디지털 채널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하겠고 비정형 문서 처리도 AI에게 맡겨 고민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RPA 플러스라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솔루션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과 봇의 협업은 기업의 엔투엔드 자동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도 대비해야 하고 다양한 AI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봇과 사용자가 한 팀이 되어 협업할 수 있는 양방향의 자동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적은 백오피스보다 사람이 많은 프론트 오피스로 자동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RPA 라이선스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토메이션 애니어에서는 앞서 언급한 매우 중요하고 편리한 확장 기능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A360 제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RPA 최초로 어느 회사보다 가장 빠르게 100% 퓨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하는데 성공해서 현재 클라우드 RPA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국내 기업들이 A360을 도입할 때 좀 우려도 있었지만 올해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고 라이브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확산하는데 개인 PC의 설치가 필요 없고요.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봇 하나를 잘 개발하면 동시에 수천, 수만 명 직원에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어렵고 힘들었었던 그 신규 자동화 프로세스 발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디스커버리 봇도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초로 출시하여 이제 그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고 또 그 1인 1봇 체제에 늘어나는 봇을 공유해 라이선스 도입수를 줄여 이제 기업의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AA 로보틱 인터페이스가 R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사용자가 이제 친숙한 MS 오피스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들과 이미 메뉴 기능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이제 쓰기가 편리하고요.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AI 애플리케이션과도 연계가 용이해 향후 AI 기반 자동화 가속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과거 모습과 달라진 그 AI A360 구성을 한번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시티즌 개발자가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AI와 타 제품을 비교하는 외국 영상을 봤는데 그때 사용 설명자가 양 제품의 큰 차이는 개발 화면이라고 들었습니다. AI는 개발자 중심 생산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다른 제품은 사용자 업무 플로우 관점의 개발 환경을 제공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당시 AI는 플로우 차트가 없는 것이 이제 생산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고 실제로 생산성도 좋아 이를 선호하는 고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 개발 편리성과 업무 직관성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A360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 고객이 AI에 부족했다고 느꼈었던 노코딩, 드롭 방식의 플로우 차트 기반 개발 화면도 이제는 제공하고 기존과 같이 개발자가 선호하는 라인 코드 화면도 제공하여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이 새로운 A360 개발 화면입니다.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업무 플로우와 라인 코딩 방식을 화면에 동시에 둘 다 갖추고 있고 확장성을 위해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VBA, .NET 코드가 인라인 스크립트 형태로
그대로 삽입될 수 있게 해서 자유롭게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RP봇은 데스크탑용 유인봇에서 이제 시작해서 중앙 통제 기반 무인봇으로 이제 진화했고, 미래에는 지능형 AI봇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자동화 범위가 프론트 오피스로 확산되다 보니까 유인봇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유인봇은 사용자 PC 하나당 이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 필요시 그냥 그 관련 자동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봇이 수행될 때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유인봇은 멀티 세션 또는 이보다 조금 더 진보되어 있다면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딩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PC가 2개 이상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수행되기 때문에 봇이 러닝 중에도 사용자는 중단 없이 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 여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유인봇이 1인 1봇 형태로 확산하게 된다면 라이선스 수가 사용자 수만큼 늘어나게 되어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남게 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E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도 모든 사용자가 항시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무인봇을 여러 개로 묶어 공유 풀로 지정하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이를 풀에 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는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에도 매우 강력합니다. RE를 통해 사람과 봇이 할 일을 하나의 워크플로우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수행 중 봇이 의사결정에 막히거나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받아야 할 때 사용자 화면에 팝업되는 폼에 해당 정보를 입력만 해주면 봇이 후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협업형 엔투엔드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유인봇과 무인봇의 업무 수행 범위를 비교를 해봐도 무인봇이 더 유리합니다. 유인봇은 사용자 PC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작동하지만 무인봇은 전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직원들에게 역할별로 적절한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면 개인이 아닌 팀워크 자동화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RE는 순수 웹 기반이기 때문에 MS 윈도우 OS 업그레이드나 애플 iOS, 리눅스, 유닉스 사용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아직 MS 윈도우 .NET 기반인 타사 봇들은 이런 업그레이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는 MS 오피스 등 비즈니스 솔루션의 인앱 형태로 제공되어 타 솔루션과의 통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데스크탑 유인봇이 RE와 같은 협업형 봇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자동화 과제 발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용자들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된 과제를 설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디플로이하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도 많이 작성해야 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디스커버리 봇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컨설턴트, 개발자 모두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업무 발굴, 설계, 개발을 한 곳에서 다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PC에 업무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기술합니다. 컨설턴트가 해당 업무에 소요된 총 시간과 발생 빈도를 리뷰해 ROI를 분석할 수 있고 또 그 절차가 자동으로 문서화되고 스켈레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한 자동화 요청이라고 하면 개발자는 여기에 약간의 추가 개발을 해 바로 봇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발굴 리드 타임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IQ봇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지능형 OCR로 비정형 문서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키고 필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합니다. 다양한 OCR 엔진과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비정형 문서와
그래서 이제 비정형 문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관점에서 RPA 포털을 통해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규모 RPA 봇 운영 시 통계 기반 ROI가 필요하고 또 실시간 현황을 파악해 처리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화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갈수록 봇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봇이 무엇을 하는지, 누가 개발했었는지, 무슨 변화가 있어 재개발을 했었는지, 봇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한 정보가 잘 관리되어 있어야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봇이 30대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RPA 포털을 이용해서 이런 COE 역량을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RPA 포털 솔루션이 있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로 엔투엔드 자동화에 있어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래 AI 특징은 많은 이기종 시스템들이 자동화 플랫폼상 워크플로우에 따라 연계되어 이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 인아웃풋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스우드 IBPM은 이런 이기종 RPA하고 또 AI 솔루션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컴포넌트화 시켜서 API로 연계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서가 RPA가 메일로 주문서를 받아서 OCR에 보내고 리딩 결과를 다시 RPA가 챗봇에게 보내서 사용자가 이걸 받고 확인하고 그것 난 후에 RPA가 레가시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이런 IBPM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 의하면 2025년까지 대화형 플랫폼을 매일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70%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대화형 AI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이 기술을 경험한 고객 및 직원들의 사용 만족도와 협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경험을 나눠 보여드리는데요. 고객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제품에 대한 AS를 신청하고 궁금한 점을 가상 에이전트에게 바로 물어보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습니다. 직원 경우 매일 고객 주문을 시스템에 접속해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가상 비서에게 일을 시켜서 업무가 편리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제 그 좌측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부분은 구글 보이스하고 연결하게 되면 STT, TTS가 돼서 사람과 봇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기업의 경쟁력은 인터랙션 자동화를 통한 고객과 직원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객과 직원의 디지털 경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FAQ, 트랜잭션, 서포트 단계별로 나눠 상승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화용 가상 비서를 도입할 때 FAQ 단계에는 회사가 보유한 지식을 내재화시켜서 쉽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잭션 단계에는 고객, 직원의 대화 의도를 잘 파악해 디지털 채널상 거래를 상승시켜야 하고 마지막 서포트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얼러트 리마인드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업셀, 크로스셀을 하거나 직원에게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요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기업의 인터랙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화 플랫폼과 대화형 AI 기술이 연동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화형 챗봇 솔루션 하나만으로는 디지털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RPA, AI, OCR과 API, IBPM 같은 기술들이 모두 집합되어
지능형 챗봇과 결합돼 운영되어야 진정한 전사적 자동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 내 지식 자산도 재정비해서 지식 플랫폼화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고객과 직원들이 자유로운 대화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통 챗봇과 디지털 비서의 큰 차이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챗봇은 룰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의도 파악이 미흡했고 지속적으로 말뭉치나 케이스를 늘려가면서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됐었기 때문에 과도한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활용 영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아이 디지털 비서는 세계 25개 언어로 동일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룰이 아닌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주변 여러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다국어가 가능하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고요. 특히 해외 신제품 론치라든지 다국어 고객 지원 등 국내 글로벌 기업의 해외 활동에 큰 효과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UI로 대화형 챗봇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UI는 음성, 메신저, SNS, 웹, 전자메일, IVR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챗봇 기업인 코아이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회사의 거래와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에 따라 알람과 통보를 모두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데모도 코아이로 만든 것이며 제작이 매우 편리합니다. 스토리보드 디자인으로 일단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노코딩 방식으로 대화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이 안에 대화 처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문맥 기술 태스크를 적용합니다. 태스크는 가상화 비서에게 시키는 명령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스크 유형을 분류해 보면 보색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거래 정보를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와 줘야 한다든지 기업 지식을 검색하거나 알람을 통해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도를 자연어 발화해서 파악해서 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다이얼로그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코아이의 특징은 세 개의 자연어 처리 엔진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데 이 중 가장 의도를 잘 파악한 엔진 값을 기준으로 대화를 진행시키는 유니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다른 제품보다 초기 인식도가 높습니다. 또한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각 AI 엔진을 잘 훈련시키면 정확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코아이 기술 구조는 노코드 기반 대화 엔진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비서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게 자연어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버추얼 어시스턴트와 대화 다이얼로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어시스턴트가 존재하고 사용자와 대화 중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폼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해주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는 고객과 직원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프리빌트된 상태로 제공되는 산업용과 업무용 가상 비서들이 있습니다. 서치 어시스트는 기업 내 지식을 조회하고 답변하는 지식 서치 서비스입니다. 대화형 챗봇을 고객이나 직원을 위해 적용한 사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각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적용할 때 직원부터 적용해서 고객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아무래도 에러가 나더라도 기업 내부 사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국내 건자재 업체 사례입니다. 적용한 케이스는 거래처 온라인 주문,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하는 것과 제조 원가 마감 요청이었습니다.
고객사 도입 초기에 효과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적용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추가 과제를 발굴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문 처리 다이얼로그 작성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지만 ERP와 연계하는 API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ERP API는 고객사에서 제공하여 대화형 챗봇에 저희가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AB InBev는 미국의 유명한 맥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오비 맥주를 인수한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주문과 배송, IT 서비스, 인사와 직원 FAQ에 대화형 챗봇을 적용해 쓰고 있습니다. 특징은 RPA를 이용해서 SAP나 Salesforce.com과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고 IT 서비스는 서비스나우와 연계해서 각종 문의 대응과 티켓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봇, 지능형 챗봇은 마치고 다음은 지능형 OC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정보 환경을 좀 살펴보면 20%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80%는 빙산 아래에 존재하는 더크 데이터로 남아 전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80% 중 비정형 문서가 대부분 더크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더크 데이터를 자동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업의 큰 생산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OCR은 이미지 패턴 매칭 방식으로 처리해서 한계가 많았었지만 요즘은 AI 알고리즘과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머신러닝을 통해 비정형 문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실제 국내 글로벌 기업과 시중은행에서 OCR 프로젝트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수행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올해 10개 이상 POC에 참여도 했고 1등도 다수 했었습니다. 시중의 다양한 제품들도 실제 사용해보고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는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연구소에서 머신러닝 기반 OCR 제품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도전해서 읽었었던 공공 또는 금융 문서 샘플을 화면에 몇 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제 배운 점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OCR 엔진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 품질이 수준이 어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처리를 잘 해서 문서상 있는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해 문서 분류와 대표 문서를 잘 학습시키는 것에 이제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 페이지는 읽지 않고 스킵하도록 해서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체는 대량의 데이터와 비싼 장비가 좀 필요하므로 가급적 현 단계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다면 네이버 클라우드 형태의 OCR을 권장하지만 금융권과 같이 이제 보안이 높은 곳은 클라우드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이 직접 많은 데이터셋을 준비해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RPA와 연계한 OCR 자동화도 업무의 고려에 생산성 효과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OCR 수행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예측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이용해 어떤 사내 문서가 OCR 처리에 적합한지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 드립니다. 주로 성공이나 평균 상위에 해당되는 문서 품질을 보시고 적용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젠 OCR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젠 OCR은 크게 두 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젠독봇과 젠 밸리데이터입니다. 젠독봇은 저희가 자체 만든 OCR 엔진을 사용해서 비정형 문서를 기계 학습 처리하고 필요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젠 밸리데이터는 멀티 OCR 엔진에서 이제 나온 복수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데 쓰거나
사용자가 웹 환경에서 결과를 수정하고 승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이미지 전처리 단계에서 다양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러 PC에 설치할 수 있어 분산 처리가 되므로 고가 GPU가 필요 없어서 경제적입니다. 머신러닝을 문서 유사성 검토와 대표 문서 학습에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쓰면 쓸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지능형 OCR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멀티 OCR 엔진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RPA와도 연계가 됩니다. 다음은 OCR 단계별 처리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OCR 학습 단계에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고 문서 분류 및 대표 문서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변환하거나 그림자, 낙서, 노이즈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요. 채속 부정, 이미지 조정, 도장 워터마크 같은 것들을 인식 처리하는 것과 필요시 타 엔진으로 전처리된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OCR로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실패한 정보는 재학습시킵니다. 도장 체크박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전체를 읽기보단 필요한 부분만 읽거나 필요한 페이지는 스킵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네 번째 후처리 단계를 통해 최종 텍스트 보정을 파이썬 인라인 스크립트로 이제 실행을 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다섯 번째에서 사용자가 잼 밸리데이터로 OCR 결과를 확인한 후 수정을 수행하고 최종 승인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결과는 RPA나 API를 통해서 레가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잠시 이제 저희 제품 화면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읽은 문서에 이제 필드 라벨들이 되어 있고 옆에는 추출된 값이 나타납니다. 교육하는 학습하는 과정은 좀 많아서 그건 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크로스 발리데이터 상에는 애큐러시와 스트레이트 스루풋 추이 그래프가 있어서 각 문서의 정확도와 문서 처리 직행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엑셀이나 XML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OCR 시스템을 구축할 때 멀티 엔진을 사용해서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개의 엔진만 도입한 경우 사람이 결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해야 하므로 생산성이 똑같아집니다. 두 개의 엔진을 도입해 결과가 상이한 것만 사용자가 체크해야 검사 업무가 대폭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가 OCR을 구축한 글로벌 회사나 시중은행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 엔진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사용된 OCR 엔진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의 IQ봇과 파워젠의 젠독봇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저희 OCR이 RPA PC 여러 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OCR PC 구매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면 RPA가 트리거 되어서 해당 이미지를 컨트롤룸 Q에 삽입을 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RPA 포털에서 온디맨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작업 큐에 대상 문서를 추가합니다. RPA 컨트롤룸이 큐에 있는 이미지를 여러 대 가용한 RPA 봇에 할당하고 RPA 봇이 다시 젠독봇과 IQ봇 인풋 폴더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젠독봇이 병렬로 OCR 처리를 마치고 결과를 밸리데이터로 보냅니다. IQ봇도 리딩 결과를 밸리데이터에게 보내줍니다. 사용자는 밸리데이터에서 양쪽 OCR 결과를 리뷰하고 결과값이 상이한 문서와 필드만 화면상 뜬 이미지와 비교해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은 문서가 특히 많을 때 효과가 큽니다. 끝으로
RPA 플러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초자동화는 RPA 그 이상으로 매우 긴 여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AI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엔투엔드 자동화를 위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봇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휴먼 인 룹 디자인이 가능한 워크플로우나 자연스러운 대화형 UI 인터페이스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문서 처리 비효율성은 지능형 OCR 도입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 협업형 봇 공유 사용, 노코드 방식의 RPA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미래 확장성과 사용자 편리성을 극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